위플래시, 재즈 음악이 가미된 심리 스릴러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린다. 드러머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열정이 가득한 청춘. 재능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기 어린 음악 선생의 열정. 관객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쉴 틈 없이 재즈 음악의 향연에 빠져들게 된다. 재즈 음악을 배경으로 한 심리 스릴러의 진수를 펼쳐주고 있다. 주간 버라이어티 리뷰 중에서 19세 앤드류 니만 마일즈 텔러. 세계 최고의 재즈 드러머가 되고 싶어 한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짐폴 레이서은 실패한 작가이다. 앤드류는 미국 최고 음악 학교인 샤퍼 콘세르바토레에 입학하게 된다. 샤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테렌스 플래처 J.K. 시몬즈의 문화생이 되어 그의 스튜디오 밴드에서 연주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1차 관문이다. 플래처는 앤드류에게 밴드에 합류하도록 요청한다. 앤드류는 플래처가 요구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연주를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플래처의 교육 방식은 밴드 내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한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앤드류는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최고가 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은 플래처가 설정한 위대함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적 학대를 견뎌야 하는가를 빨리 간파하는 것이다. 앤드류는 플래처가 제시한 길을 통해서만 음악적 완성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 2014는 재능 있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긴박감 있는 연출력이 호평을 받아낸다.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재즈 음악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2015년 아카데미 어워드 사운드 믹싱 상을 수상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즈 음악을 사려 깊게 사용하면서 위플래시는 환상적인 영화로 자리매김된다. 위플래시는 음악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뮤지컬 영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위플래시는 장르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재즈곡을 때때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앤드류는 이들 재즈 음악을 즐겁게 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 음악에 사로잡혀 있다. 땀과 피를 흘릴 정도로 열심히 연주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까지 치닫는다. 이런 식으로 위플래시의 배경음악은 전문 음악가가 되는 공포와 최고가 되는 것이 보기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위플래시 사운드 트랙은 영화의 가장 높은 절정의 순간과 가장 낮은 위기의 순간을 강조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위플래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재즈 명곡 3. 타이틀은 채찍질을 의미하고 있다. 플래처 교수의 혹독한 훈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플래시 사운드 트랙은 영화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악보와 영화에서 선곡된 이미 발표된 재즈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운드 트랙 대부분은 위플래시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의 후속작 라라 랜드에서도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저스틴 허위츠가 작곡을 맡았다. 위플래시에는 이미 발표되어 음악 팬들에게 친숙한 재즈는 3곡이 선곡되고 있다. 이들 재즈곡들은 영화 전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곡이자 극 중 한 번 이상씩 흘러나오고 있다. 앤드류가 플래처 밴드와 음악 훈련을 하는 장면의 배경곡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혹적인 리듬과 복잡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재즈곡들은 영화의 강렬한 분위기를 부추겨주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소감을 듣는다. 다음은 사운드 트랙에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던 트랙이다. 1. 위플래시 행크 레비. 위플래시에서 처음 연주되는 재즈곡은 영화 제목과 동일한 위플래시이다. 놀랍게도 트랙 위플래시는 영화에서 완전히 재생되지는 않지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플래처 밴드와 함께 앤드류가 첫 번째 리허설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위플래시를 연주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플래처가 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밴드 단원들은 곡을 계속해서 연주하면서 점차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플래처 교수는 학생들에게 불만족을 폭발시키면서 앤드류 등에게 교수가 얼마나 괴팍스럽고 집요한 인물인지 실감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 카라반, 듀크 엘링턴 연주. 맹인 가수 스티브 원더가 추앙하는 뮤지션이 듀크 엘링턴. 스티브가 음악 스승에 대한 찬가로서 듀크를 발표한 바 있다. 듀크의 카라반은 영화에서 들려오는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재즈곡이다. 행크 레비가 작곡한 타이틀곡 위플래시와는 달리 카라반은 영화 전반에 걸쳐 작은 순간뿐만 아니라 큰 순간에도 자주 재생되고 있다. 카라반이 들려오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영화 클라이막스 중반이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앤드류. 밴드의 대규모 공연에 늦게 도착하게 된다. 경황에 앞서 카라반 연주에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엄청난 드럼 솔로를 추가시킨다. 이 장면에서 앤드류가 드럼에 피를 흘리지만 플래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드러낸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고통스러웠다는 소감을 드러낸다. 3. 인토 이트 스탠 게츠 연주. 세 번째 재즈곡은 스탠 게츠의 숨겨진 명곡 인토 이트이다. 인토 이트는 영화의 휘날레 부분을 미묘하게 장식해주는 곡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곡은 카라반과 같은 격렬하고 경쾌한 템포를 갖고 있지는 않다. 타이틀곡 위플래시만큼의 중요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토 이트는 실제 재즈곡이다. 인증받은 이력으로 인해 위플래시 사운드 트랙에 선곡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아 위플래시가 표현하려고 하는 야심만만한 열혈. 재즈 뮤지션들의 세계를 더욱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위플래시 사운드 트랙에 열광하는 이들은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아마존 뮤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플랫폼을 방문하고 있다. 사운드 트랙 앨범에는 허위치의 오리지널 곡부터 영화에 등장한 실제 재즈곡까지 총 24곡이 수록되어 있다. 사운드 트랙은 영화와 함께 진행되는 순서대로 배치되어 음악 애호가들은 음악 자체를 통해 영화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 노래 길이는 9분이 넘는 것부터 30초가 조금 넘는 것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영화가 개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위플래시 애호가들은 영화의 공식 사운드 트랙을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위플래시에 등장하는 것과 유사한 재즈 음악을 소개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위플래시에서 선곡된 재즈, 클래식하고 엄격한 리듬이 특징. 위플래시 배경음악은 앤드류가 입문하게 되는 재즈 음악 세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재즈는 즉흥성과 협업에 의존하는 다소 캐주얼한 장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위플래시에서 들려오는 재즈는 이러한 정통 스타일과는 다르다. 플래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완벽함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련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새로운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플래시에서 연주되고 있는 재즈는 빅밴드 재즈와 클래시칼 재즈, 스탠다드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플래시는 사운드 트랙을 사용하여 기쁨이 아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할리우드 현지 음악 비평가들은 전반적으로 위플래시는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뮤지컬과 음악 전기 영화가 있지만 위플래시는 사운드 트랙을 사용하여 즐거움이 아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경음악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시종 감정적이고 도발적인 스타일을 띠고 있다. 배경곡들은 줄거리를 진전시키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감독과 작곡가의 특별한 재즈 선곡이 아니었다면 영화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